안녕하세요. 나라TV입니다. 요즘 북한과 러시아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럴수록 우리도 긴장감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날도 더운데 모두 더위 조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자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부산에서 거주하고 있는 정윤지라고 합니다. 제가 북에 있었을 적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태어난 곳은 평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어릴 때 함경남도 함흥시로 이사해서 30년을 살았죠.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기를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집안이 꽤나 잘 사는 집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북에서는 평양에 거의 모든 부자들이 모여 사는지라 제가 평양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다들 부자인 줄 알더랍니다. 그런데 어릴 적 아버지가 군부대 고위 간부셨을 때 그 부대에서 군인이 총을 들고 탈북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는 군의 책임자로서 김정은의 눈밖에 나버렸고 어쩔 수 없이 좌천을 가게 된 겁니다. 우리 집안이 평양에서도 엄청 잘 사는 집은 아니었어도 주럽고 백없는 아버지가 오롯이 노력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눈밖에 난 이상 최대한 죽은 듯이 살아야 목숨이라도 건질 수 있었기에 아버지도 별 수 없이 온 가족을 이끌고 함경남도로 이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을 겪고 자라왔던지라 저희 아버지는 탈북에 탈자만 꺼내도 기겁을 하세요. 당시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건지 지금도 알 수는 없지만 결국 저는 이런 집안에서조차 탈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탈북한 이유는 제 친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는 어려서부터 옥순이라는 단짝 친구가 있었습니다. 옥순이는 함흥에서 정말 새손가락에 꼽히는 미인이었어요.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몸매도 길쭉하고 호리병인 것이 어떤 남자라도 반하겠다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옥순이와 제일 친한 친구라는 것이 어려서부터 자랑스러웠습니다. 옥순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선생님께서 옥순이를 따로 부르셨었는데 그날 옥순이는 저에게 달려와 자기가 꿈에 그리던 응원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자랑을 엄청 했습니다. 옥순이가 말해주기로는 공화국의 응원단 선발을 위해 파견 나온 간부가 옥순이를 보고 응원단에 입단하라고 스카웃을 해갔다고 하더군요. 그날 후로 옥순이는 동네방네 응원단에 입단한다고 신이 나서는 떠들고 다녔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너나 할 것 없이 북에서는 응원단이 엄청나게 우상시되는 일이었어서 속으로 옥순이를 정말 부러워했었습니다. 아직도 그때가 생생하네요. 그렇게 4년이 지났을 무렵 옥순이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옥순이가 한국으로 응원 출장을 간다는 소식을 들었죠. 옥순이는 전화로 저에게 윤지야, 내래 남조선의 올림픽 경기 응원 출장 간다우. 남조선 인민들은 밥도 제대로 못 먹는다지. 불쌍해서 내래 삶은 달걀이라도 몇 개 챙겨가려고 하는데 너도 몇 개 주겠니? 라고 하더군요. 당시 윤지는 진심으로 남조선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겼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늘 선전 방송에서 남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한지 듣고 자라왔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옥순이는 어려서부터 심성이 착하고 여려서 주변에 힘든 사람들은 일말의 고민도 없이 손해보더라도 돕는 성격이었죠. 그때 옥순이의 부탁에 저도 집에 귀한 달걀을 3개나 줬었습니다. 다음날 제 어마이는 달걀 사라진 거 보고 기겁을 하셨죠. 그렇게 옥순이가 남조선으로 응원 출장을 떠난 지 1년쯤 흘렀을 때 기다리던 옥순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옥순이의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너무 놀랐는데요. 옥순이가 제게 윤지야, 니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으라우. 절대 티내지 말고 아무것도 묻지 말고 함흥 방앗집 뒷간으로 낼래 달려오라. 라고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반가울 새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옥순이가 부른 방앗집 뒷간으로 뛰어갔죠. 그곳에서 옥순이는 초조해 보이는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옥순이에게 왜 그러냐며 물었는데 한참을 옥순이가 아무 말 없이 저를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옥순이가 입을 뗐는데 저는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윤지야, 잘 들으라우. 내래 탈북할기야. 윤지 너는 내 짝지니까 너한테만 말해주는데 지금 우리 응원단 동무들은 다들 탈북할 생각만 하고 있다 이기야. 저는 이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저절로 헉소리가 났지만 그런 저를 옥순이가 더 놀라서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죠. 그러더니 윤지야, 일단 진정하고 내 말을 끝까지 들어보라우. 라며 저를 진정시켰어요. 저는 그렇게 한참을 옥순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놀랐겠네요. 오랜 친구가 1년 만에 나타나서는 탈북할 거라는 말을 하다니. 그래서 옥순 씨가 어떤 말을 해줬었나요? 옥순이는 저에게 응원 출장을 갔다가 돌아온 지는 이미 반년도 더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볼 수 없었던 이유가 남조선에 다녀온 사람들은 전부 물빼기를 시켜야 해서 공화국에서 이렇게나 오래 사람들을 외부인과 격리시키고 물빼기를 당했다고 합더군요. 그래서 옥순이도 겨우겨우 격리가 해제되어서 바로 온 거였죠.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까지 오래 격리돼서 물빼기까지 해야 하는 거냐고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옥순이는야, 우리가 그동안 공화국에서 속아왔던 기라. 전부 거짓부렁이다 이 말이야. 남조선 사람들이 가난하다고? 참내 후라이까지 말라고 하라. 내가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왔으니까. 우리 응원단이 남조선 도착하자마자 인천국제공항에 내렸는데 너무 놀라서 다들 머리가 띵했을 기다. 무슨 미래도시가 따로 없었다우. 그래도 내가 그동안 수십 년을 남조선이 가난하다고 배웠는데 인천공항 밖은 이렇지 않겠지 하고 기대를 안 했는데 버스 내리고 가평 휴게소 도착하자마자 응원단 동무들이랑 너무 놀라서 입도 못 다물었다우. 라며 남조선의 사정을 자세하게 들려줬어요. 너무 생생하게 어제 갔다 온 것처럼 말해서 도저히 옥순이가 거짓말을 치는 거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옥순이가 당시 상황을 말해주기를 남한의 가평휴게소에 잠시 들렀을 때 휴게소에 파는 음식들이 너무 다양하고 맛있어서 눈물까지 났다고 했어요. 하지만 남조선 사람들에게 그런 자존심 구겨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기에 단장 동무가 눈물 흘리지 말라며 혼을 냈다지요. 남한에서는 휴게소에 없는 게 없다며. 우리 공화국은 휴게소라는 것 자체가 없는데 남한은 고속도로 조금만 달리면 최첨단 휴게소가 끝도 없이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아무리 멍청해도 남조선은 우리 공화국이랑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사는 나라라는 것만큼은 알 수 있었대요. 가평의 휴게소가 이 정도인데 남한의 시골이 우리 공화국으로 치면 평양급이라며 남조선 칭찬을 엄청 해댔습니다. 그렇게 가평 휴게소에 방문해서 응원단 동무들 대다수가 표정 관리가 안 됐는지 단장 동무가 화장실로 집합하라는 사인을 줬답니다. 아마 화장실에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동무들 사상을 바로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화장실로 들어갔는데 오히려 응원단 동무들과 옥순이는 탈북을 결심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앞서가던 단장 동무도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한참을 입을 못 다물었다고 하더군요. 옥순이는 남조선 화장실은 향기부터 다르더라. 그리고 세면대에는 비눗물이 하나씩 있고 무엇보다 변기는 무슨 로봇이었다우. 변기에 앉으면 따뜻하고 그곳을 닦아주는 물도 나오는 것이 너무 신기했어라며 당시에 저로서는 믿기 힘든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남한의 변기가 너무 신기해서 그곳에서 응원단 동무들끼리 번갈아 가면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며 그곳을 몇 번이고 헹궜다고요. 북에서는 보통 중산층 정도여도 아직까지 푸세식 화장실을 쓰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공중 화장실은 열악하기 그지 없죠. 기본적으로 청결함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어요. 저도 북에 살 때 공중 화장실 쓰기만 하면 장티푸스를 앓곤 했어요.
이런저런 바이러스나 성병이 걸리기 딱 좋은 장소여서 웬만하면 다들 차라리 야외에서 몰래 볼일을 보는 것이 흔합니다. 야외에서는 적어도 풀밭이니까 냄새도 안 나니까요. 그런 생활이 익숙했고 당연했던지라 당시에 옥순이의 말이 거짓말처럼 들릴 정도로 믿기 어려웠습니다. 듣기로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러운데 실제로 본 응원단 동무들을 어찌나 놀랐을까 싶습니다. 저 같아도 그런 곳을 보면 그곳이 화장실일지언정 평생 살 수도 있겠거니 싶은데 말이죠. 옥순이도 응원단장도 화장실에서만큼은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쳤던 겁니다. 화장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을 느끼게 할 수도 있을 만큼 기본적인 공간임과 동시에 그 나라의 사정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이기도 하니까요. 원래 사람이 가장 비참할 때가 용변도 동물처럼 봐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날 옥순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느낀 겁니다. 동시에 그동안 공화국으로부터 속아온 세월이 야속했겠죠. 하여튼 이런 이야기를 해주며 옥순이는 저에게 같이 탈북하자고 했었습니다. 다만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던지라 저는 결국 함께 가지는 못했어요. 저는 옥순이가 탈북하고 2년 동안 옥순이가 해줬던 이야기들을 되새기고 되새기다가 결국은 탈북을 했지만 남한에 잘 도착해서 살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된 건지 지금도 옥순이와는 연락이 닿질 않습니다. 탈북민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아직까지도 옥순이를 찾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찾지 못한 것을 보면 아마 탈북에 실패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고 이렇게 나라TV에 나와서 제 사연을 통해 옥순이에게 닿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윤지 씨도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친구분도 꼭 찾으시면 좋겠네요. 그럼 부모님은 모시고 나오신 건가요? 아니요. 결국 부모님은 모시고 오지 못했습니다. 특히 아버지가 탈북에 치를 떠시는지라 제가 아무리 말해도 전부 거짓말이라며 믿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나마 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 가더라도 함께 탈북하고 싶어 하셨는데 아버지를 혼자 두고 올 수는 없으셨나 봐요. 마지막까지 고민하시다가 아버지와 남기로 하신 거죠. 결국 저 혼자 탈북했지만 최근에 브로커를 통해 어머니와 어렵게 연락이 닿았어요. 한국으로 모셔오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요즘 탈북률이 높아져서 김정은의 심기가 예민하다고 하네요. 브로커들도 선뜻 탈북 계획을 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부모님을 보고 싶은데 말이죠. 아무리 오래 걸리더라도 꼭 이곳에 모셔오고 싶어요. 저도 막상 와보니 이렇게 좋은 나라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죽더라도 이곳에 오다가 죽는 것이 100번은 나은 것인데 이렇게 두 번째 인생을 살게 된 것도 주님의 뜻이라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사람들은 심성도 어찌나 좋은지 이곳에 와서 적응을 못하던 시기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얼른 자리 잡고 차근차근 은혜도 갚아나가고 싶어요.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지 씨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응원단 사람들도 여러 탈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옥순 씨도 꼭 그 중에 한 분으로 연락이 닿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